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오후 2시에 이 민주당과 야당, 5개 야당이 설마 했는데 이 최성모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원 이 3분의 1,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를 하면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국회의안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이게 말로만 할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는 시키지 못할 것이다.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재명이 또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무런 실익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되는 것이죠. 이재명으로 보면. 이게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것이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최상목이 도대체 뭘 잘못한 것이냐? 40억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를 합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고 정말 무슨 이게 손해만 되는, 민주당으로서 손해만 되는 이런 결정을 왜 하느냐? 박찬대가 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박찬대가 이재명을 죽이고 있다. 또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선고를 먼저 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니까 또 헌법재판소의 문형배가 이재명을 죽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박찬대나 문형배가 지금 이재명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재명을 죽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이재명이 문형배를 죽이고 있고 이재명 때문에 지금 박찬대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모든 잘못은 이재명입니다. 참 이게 한번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이 어떤 결정들이 계속해서 그걸 책임을 회피하고 그걸 또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계속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흔히 저질러지는 일이죠. 특히 이 정책 결정권자, 이 의사 결정권자가 꽂혔다고 그러죠. 자기 생각이 어느 쪽으로 꽂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기가, 주변에서 바꾸는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이재명도 주변에 있는 정성호라든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 최상목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 손해만 있다라고 하는데도 이걸 지금 박찬대가 충성한답시고 계속 강행을 합니다. 박찬대가 이재명 허락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재명이 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사브리스크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재명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이재명이 지금 대장동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이 법정에 나오라고 하는데 계속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안 나오면 이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대장동의 증인으로 이재명이 나가지 않으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이재명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이 시켜서 지금 박찬대가 하는 겁니다. 문형배가 이재명을 죽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재명이 문형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문형배는 헌법재판관 회의는 이게 높낮이가 없습니다. 모두 평등한 입장에서 모두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고 모두 똑같이 n분의 1입니다. 이런 문형배에게 이재명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라,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선고를 미뤄라, 문형배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도 지금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도 뒤집어진 것이죠. 이재명 때문입니다. 최상목을 괴롭히지 않으면, 최상목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면 이재명 자신의 책임이니까 마지막 지금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을 공격합니다. 무슨 10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최상목이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미르재단의 기업들 후원하는 부분, 그 부분에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최상목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맞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이 소위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또 최상목에 대해서 몸조심하라. 이걸로도 협박 혐의로도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맞고발을 한 것은 강요죄입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것을 협박으로 강요를 해서 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업무를 방해한다. 이게 이제 강요죄입니다. 그러니까 협박하고 비슷한 겁니다. 협박, 강요 이런 걸로 맞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24일 월요일에는 한덕수가 이제 탄핵이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를 합니다. 그 다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분위기를 보면 4월로 완전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선고는 4월 이후로 넘어가는 분위기고 4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 각하보다는 기각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도 이게 각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각으로 갈 것이다. 4월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이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멘붕이 온 겁니다. 지금은 뭐 이것저것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느냐? 결정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석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충격적인 사태를 맞은 겁니다. 지귀현 부장판사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상 무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다. 이 구속도 불법이다. 그 다음 내란 혐의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 뭐 법조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4개월을 되돌아보면 앞 3개월 정도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거들먹거렸습니다. 오판을 한 것이죠. 문영배를 믿은 것이죠. 그런데 문영배가 뭐 헌법재판관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재명이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재명에게 들어오는 많은 보고들은 99% 석방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겁니다. 이재명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재명이 갈짓자 행보입니다. 판단이 완전히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저렇게 바보 같았나? 이재명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자신의 치부와 관계되는 이런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주변에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나면서 헛발질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최상목 제가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어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적으로는 이재명 이 민주당이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발의한 것 그래 좋다. 이제 뭐 내일 모레면 한덕수 복귀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해버리는 것 정말 그래서 나라를 누가 망치고 있는지 이재명을 정말 끝장을 볼 수도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맞부딪히자 맞불을 놓자라고 하고 싶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말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자진 사퇴를 검토한 적도 없다. 지금 국정에 정신이 없다. 국정에 매달릴 때다. 그런 사치를 부릴 때가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이 맞습니다.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최상목과 이재명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것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이어서 또 한 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알만한 사람은 거의 다 압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선고를 한 달이나 미루고 있다가 왜 이 재판관들이 24일 선고를 앞당겨서 선고를 하게 했습니까? 이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이 재판관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동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최상목에 대해서도 탄핵한다고 저 난리를 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미 결정이 난 거니까 이 선고를 먼저 하자. 소위 문영배파, 정영식파 5대3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김형두 재판관은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문영배파의
파에서는 소위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정영식 파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소위 인용파에서는 정계선, 이 탄핵 기각파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이 나서서 정계선과 김복형이 충돌하고 있다. 그러니까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논리 싸움은 뭐 간단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법이 있느냐? 위법이 있다면 중대한 위법이냐? 파면할 사유로. 이걸 가지고 지금 사사건건 지금 쟁점이 5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20가지도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사건건 지금 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료를 갖다 달라 이러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영배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과반으로 결정이 됩니다. 과반 이상이 한덕수에 대해서 선고를 먼저 해야겠다. 문영배 뭐 동의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과반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을 이재명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할 말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빨리 하라고 계속 재촉을 합니다. 문영배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빨리 선고하면 기각입니다. 각하 아니면 기각입니다. 또 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계선과 김복형 이 재판관들이 맞부딪히면서 쟁점이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물론 마음만 먹으면 뭐 다 선수들 아닙니까? 40년씩 이 재판관을 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뭐 2, 3일 안에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전혀 지금 선고할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선고한다면 기각입니다. 각하입니다. 민주당도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넣는답시고 지금 빨리 선고하라. 왜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느냐? 한덕수 선고 안 하게 됐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장. 민주당이 나서서 최상목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하겠다 공격을 하는데, 한덕수를 직무에 복귀 안 시킬 도리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미국 통일하고 꼽히는 한덕수가 직무에 복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앞에서 헌법재판관들도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사실은 열받은 겁니다. 이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뭐 하는 것이냐.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문영배도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문영배도 지금 이재명 저렇게 안 봤는데 야, 이재명과는 일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판관들도 모두 열받았다. 재판관들도 전부 한덕수에 대해서는 빨리 직무 복귀시켜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계속 쟁점이 있다면 4월로 넘길 수밖에 없다. 이재명에 대해서 2심 선고 지켜보자. 이재명은 이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들이 있겠습니까? 지난 3, 4개월 동안 이 재판관들이 좌파든 뭐 우파든 합리적이든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 짓을 지금 지켜본 겁니다. 소위 학을 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 열흘 정도 이재명이 내리고 있는 결정들, 언행을 보면 이건 완전히 멘붕입니다. 완전히 정신줄을 놓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설마 그러랴 옆에 주변에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흔합니다. 특히 자기 개인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 걸렸을 때 자기의 이야기를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도 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도 이 헌법재판소의 상황, 이 전체 전국의 흐름 보고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최상목 공격으로 최상목을 덮어 씌우고 이 최상목을 덮어 씌우는 것, 이건 뭐 탄핵안 30번째입니다. 통과는 못 시킬 겁니다. 안 시킬 겁니다. 이미 한덕수가 뭐 복귀를 하니까요. 한덕수를 또 물고 늘어질 겁니다. 어쨌든 40억 인명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이래야 뭐 그래도 뭔가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계속 선고 빨리 하라. 선고 빨리 하면 지금 기각입니다. 기각. 윤 대통령 기각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지금 빨리 하라 이야기합니다. 문영배나 정계선이나 그 이미선이나
이 재판관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재명은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몇 년 전에 이미 대선이 있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전국이 어떻게 변하든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범법자, 이런 정치 스타일, 이런 정치인을 우리 정치계에서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스스로 법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이재명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